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은 지수가 조금 빠졌고요. 네, 대신에 이제 그 한동훈 씨 이슈가 좀 있었죠.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제 수락을 했고, 오늘 오후 5시인가요? 그 법무부 장관 이제 그 이임식도 하는 걸 아까 봤는데, 아무튼 오늘 이제 주요 이슈는 이제 다 뭐 한동훈 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테마주가 또 이제 좀 흔들렸죠, 그죠? 그래서 떨어진 것도 있고 올라간 거는 거의 없고요. 올라간 게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떨어진 게 거의 대부분 떨어졌는데 또 안 떨어진 것들도 많이 있죠. 뭐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무리 눌림목을 잘 만들고 있어도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무너진다,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이제 시황 얘기는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우리나라 시황 얘기, 미국 증시 시황 얘기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한동훈 씨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기 문자반 회원들, 우리 문자반 회원들 들어와 계실 텐데 오늘 한동훈 테마주 급락하면서 우리 방은 데미지가 없었죠, 그죠? 네. 데미지가 없었어요. 네. 없었고 이게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우리 데미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따 설명을 또 이렇게 쭉 해드리겠지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걸 이제 워낙 많이 봐왔고 또 미리 대비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준비도 해놨기 때문에 자, 우리 방은 잘 될 겁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지수는 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죠. 보시면 어제 다우 지수가 1.2%, 나스닥은 1.5%, S&P 500 지수는 1.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8% 하락을 했죠, 그죠? 오늘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또 맨날 올라가다가 또 순간 또 이런 이제 음봉이 하나 딱 떨어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우 지수가 10월 말이죠, 정확히는 10월 말부터 해서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올 때 뭐 큰 양봉은 요만한 거 하나, 이게 제일 큰 거였고요. 네. 사실상 음봉이 없었죠. 계속 올라오기만 했는데 어제 음봉 하나 맞았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라고 할 만한 건 없고요. 그냥 많이 올라서 어제는 좀 숨고르기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제 살짝 떨어지니까 야, 이러다가 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조정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군요.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연말 연초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연말 연초에는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뭐 내년에 폭락한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기사를 보고 그런 뉴스를 보고 또는 듣고 이거를 보면은 걱정이 되시죠. 우리나라 주식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또 미국을 보니까 이것도 뭐지 이거?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뭐 평상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짧게, 이건 오늘 길게 얘기할 시간이 안 되니까 짧게만 얘기하면 그냥 이쪽으로 끌어들인다라고 봐요. 이쪽으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확실하게 한다고 했죠. 그죠? 네. 뭐 빠르면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국채를 또 많이 산대요. 국채도 많이 사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을 사는데 미국 특정 주식을 사가지고 물리는 게 싫으니까 미국 주식 ETF를 사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ETF.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뭐 고퍼스 이런 것처럼 ETF를 산대요. 그럼 이제 가장 유명한 ETF가 뭐냐? 이제 QQQ거든요. QQQ.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이제 그거랑 연동되는 ETF인데 여기다가 이제 T자를 붙이면 3배짜리. 그러니까 지수가 1% 올라가면 나스닥 지수가 1% 올라가면 여기는 3% 올라가고 거꾸로 나스닥 지수가 1% 떨어지면 3%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변동성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ETF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뇌피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못 갔지 않습니까? 지지부진하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 여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이런 게 막 이만큼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쯤에서 언론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반도체 어제 보여드렸죠? 반도체 AI 뭐 바이오 좋다 막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표주들은 붕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지수는 뭐 산타랠리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2달 동안 이만큼 올려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좋은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와요. 실제로 이제 보니까 어때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서 미국 ETF를 많이 사고 있답니다. 옛날에 언제 그랬냐면 2년 전에 그랬어요. 21년도 말에 지금이랑 똑같이 그랬어요. 똑같이. 여기에서 순간 더 올렸다니까 이만큼 쫙 더 올렸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계속 갔어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큰 실수를 했죠. 뭘 했을까요? 야, 우리나라 주식은 가지도 않는데 미국은 대박이네. 진작에 미국 거 살걸. 그러면서 여기서 T, Q, Q를 개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삽니다. 뭐 보고? 유튜브 보고. 유튜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TQQQ인데요. 이게 여기 보시면 주먹으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코로나 터졌을 때겠죠, 그죠? 여기에서 저기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막 2배씩 여기 대비 막 2배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간 거예요. TV 틀면 미국의 반도체 뭐 AI 막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 사가지고 물렸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점에 잡았을 때 이게 90달러. 바닥은 몇 달러일까요? 여기 90달러에 샀다가 16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몇 토막이에요 이게. 계산도 안 된다. 이게 몇 토막이에요? 네. 반의 반 토막 아니에요 대충?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나스닥 지수는 거의 회복이 됐죠. 전고점까지, 그죠? 근데 여기는 회복이 다 안 됐잖아요. 괴리율 때문에.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30분, 40분이 넘어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딱 한마디만 하면 또 개미들 물리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익률에 불만을 가진 개미들이 버리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뒤늦게, 아주 늦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해보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손해를 보고 오랜 시간 동안 또 이제 물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뭐 크게 올랐었죠, 그죠? 근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올랐던 이유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제 많이 샀잖아요. 특히 금융투자가 어제 1조 원 넘게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는데 그냥 하루짜리였습니다. 하루. 오늘은 별로 안 샀어요. 평상시에 이 정도 샀으면 뭐 좀 샀네 이렇게 할 텐데 어제에 비해서는 현재 적었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별로였죠. 네. 심지어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또 많이 팔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특별한 게 없었고요. 거래대금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11조 원이 넘었는데 오늘은 9조 원대. 어제보다 2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하고 S&P 500 선물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지금은 증시가 폭락 나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개미들 괜히 따라가지고 또 저기 엄한 데 가서 물리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해 드릴게요. 그 한동훈씨 관련주 오늘 폭락을 했는데 오늘 한동훈 관련주 폭락하는 거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됐다 1번 찍어 보시고요. 아니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다 뭐 2번 한번 찍어 주시고요. 네. 걱정이 된다 1번 아니다 예상했던 거다 뭐
괜찮다 2번 찍어주시고요. 찍어보세요. 네. 목소리 들리시죠? 네. 걱정이 되셨어요? 1번이 훨씬 많으시네. 그죠? 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제가 방송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네.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미들이 많이 산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별로 데미지가 없었을 거고, 피해가 없었을 거고,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을 만한 종목들을 들고 있던 분들은 오늘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경고해 드렸잖아요. 그죠? 경고라기, 경고죠. 어떻게 보면 경고고, 근데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네. 정리를 쭉 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처럼 이제 이 한동훈 테마주들이 폭락을 했는데 한번 쭉 보죠. 네. 자, 이럴 때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일단 제일 먼저 한동훈 테마주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은 오파스넷이죠. 오파스넷이 오늘 마이너스 12% 급락을 했고요. 시간에까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시간에서는 플러스 1% 올랐고 큰 의미는 없어요. 노을 마이너스 9%, 시간에도 큰 의미가 없고, 오리콤 마이너스 11%, 전저점을 깨면서 끝났죠. 구방 마이너스 10%, 시간에는 특별하게 볼 게 없겠어요. 그죠? 네, 시간에 빼드릴게요. 등락이 별로 없네. 태양금속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디지캡 마이너스 7%, 자,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마이너스 10%, 태평양물산 마이너스 9%, DTNC로 마이너스 17%, DTNC 마이너스 6, 협진 마이너스 6, 그리고 원익큐브 최근에 급등했던 거죠. 마이너스 9, 그리고 우선주 중에서 대상홀딩스는 오늘 저기 거래 정지예요. 대상홀딩스 이게 본주죠. 마이너스 12%, 대상우 마이너스 12%, 태양금속우 마이너스 17%, 네. 덕성 우선주만 플러스 7%. 이렇게 끝났죠. 오픈롤 마이너스 14%,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마이너스 7.9%. 자, 이렇게 빠졌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분위기가 오늘 거의 줄 초상남 분위기일 겁니다. 초상집 분위기일 텐데, 자,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 급락 나온 원인이 뭐냐, 이럴 때는 흥분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자, 급락 나온 원인은 뭐냐면 시간대 타임라인별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씨가 그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 장관을 오늘 사퇴를 하고 할 거다. 그 속보가 나온 게 11시, 딱 오전 11시 전후입니다. 그때 그래서 아까 덕성우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분차트를 5분봉으로 보시면 11시쯤 되니까 순간적으로 팍 올라가죠. 속보 나와서 그래요. 자, 급등했죠. 급등했다가 마지막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안 좋게 끝난 거 맞습니다. 태양금속 구도 보시면은 아침에 혼자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한 5% 정도, 5%, 7%, 8%까지 쭉 떨어지다가 아침에 하락 나오다가 그 이제 얘기 나와가지고 속보 뉴스 나와서 올라왔었어요. 마지막엔 다 떨어졌죠. 대상우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내내 하락하다가 그 기사 나올 때 잠깐 들었다가 나중에 빠진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DTNCRO 있죠? DTNCRO는 자 보시면 마이너스 17%인데 요거는 아침부터 혼자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동훈 씨가 뭐 발표하기 전부터 아침에 시작은 상승 출발했는데 약하긴 하지만 아침 10시쯤에가 마이너스 한 13%까지 이미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왔을 때 별로 반응 없었고 12시쯤에 조금 올라가서 마이너스 한 3, 4%까지 회복이 됐다가 꼬리를 좀 감아 올렸다가 마지막에 주르륵 밀렸죠. 떨어질 때 거래가 많이 나왔죠. 손절 물량도 꽤 있었고 투매가 꽤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DTNCRO는 오늘 그냥 아침부터 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테마주의 이제 그 하락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 DTNCRO가 아침부터 빠지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11시 이후에는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었지만 개미들이 손절을 했다는 거. 왜 했냐 이거죠. 아침에는 여기 DTNC로가 빠지는데 이게 쭉 떨어지니까 태평양 물산이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여기까지 떨어져요. 아침에 멀쩡했어요. 이거 멀쩡했는데 마이너스 한 3%까지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DTNC로 떨어지니까 태평양 물산 들고 있던 사람 중에서 일부가 DTNC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손절을 좀 했겠죠. 왜냐하면 DTNC로가 같은 시간에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지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상한가 가던 태평양 물산 들고 있던 사람들이 겁이 좀 났겠죠.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좀 올라왔었어요. 속보 뉴스 나왔을 때. 근데 그 후부터 막 이제 밀려서 이제 자기 혼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태평양 물산이 마이너스 한 10% 근처에서 끝난 거고, 그러니까 오늘 거의 다 이런 식이었어요. 오파스넷도 보시면 11시 전후로 잠깐 올랐다가 주르르르르 밀리는데 떨어질 때 거래가 팍 나오면서 떨어졌죠. 이런 거 나중에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네. 근데 그 종목들이 그 뒤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태양금속인데 11시 전후에 잠깐 올라왔다가 주르르륵 떨어집니다. 거래가 이제 보이면서 떨어지죠. 이런 식이에요. 아까 오픈롤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침부터 마이너스 한 5% 정도 떨어져 있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주르륵 밀린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누가 영향을 줬냐? DTNC로 영향을 준 거고, 저게 대장이라 그랬잖아요. 우두머리역 하라고 했다고.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두머리라고 한 게 아니라 현재 제일 세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2번이나 얘기했었죠 최근에.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는데 종목들이 급락했을까요? 보시면 천천히 떨어졌죠. 천천히 순간적으로 확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개미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인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저도 이거 요즘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대위원장직을 한동훈 씨가 이제 수락을 했잖아요. 천천히 얘기합시다. 수락을 했어요. 오케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했느냐? 호재 나왔네. 호재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재료 소멸.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이제 이 종목은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적으로 판 거예요. 경쟁적으로 매도가 나오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는 또 매도를 부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딱딱딱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DTNC로가 마이너스 13%까지 급락을 해도 태평양물산이나 하다못해 DTNC 있죠. 저 모에서 저기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거의 하락 안 나왔어요. 혼자서 열심히 이러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로 소멸됐다 그러면서 막 판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 1, 2년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어떤 재료가 호재가 나왔어요. 그럼 저 같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호재 나왔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개미들이 막 들어가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개미들 막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 막 뜯어 말려요. 그러지 마시라고. 재료가 나오지 않았냐? 소멸된 거다. 지금 이미 바닥에서 2배, 3배 올라왔는데 이거 또 간다고요?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리 가라고. 저 같은 사람한테 막 쌍욕하면서 내비두라고 내 맘대로 하게. 왜 나 돈 버는데 방해하냐고 막 그래요. 그랬던 개미들이 10수년에 걸쳐서 10년이 뭐야? 옛날부터 개미들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평창올림픽 그 확정됐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개미들이 들어갔어요. 산다고. 왜? 이제 드디어 간다고. 가긴 뭘 가요. 그날 하한가 맞고 다 죽었어요. 그냥 전멸 그냥. 네. 그 정도로요. 6.25 때 전사자보다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비유를 들어. 6.25 때 전사하신 분들보다 그분들은 나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네. 아니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들보다 그날 평창올림픽 사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더 많으실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분들은 나라 지키려다 그런 거죠. 이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뜯어말려도 안 돼요. 네?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냥 금리 인상에 지치고 2차 전지 그 급등할 때 폭락 나오고 막 이러니까 개미들이 질려버렸는지 그냥 호재만 나오면 도망가요. 자기들이 던지고 도망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하듯이 그냥 도망간다. 다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제가 보면서 참 왜 이러지 싶어요. 오늘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자,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 문자 반영들 들으시라고. 우리 방에서 최근에 산 한동훈 테마주 빠진 거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 테마주 맞아요. 근데 왜 안 빠지죠? 개미들이 없는 데를 들어갔거든. 수익 난 거 팔아가지고 개미 없는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개미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이거 들고 있다라고 자꾸 언급한 종목들 있죠? 걔네들 오늘 다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쪽에서 투매가 나왔고요. 개미들이 별로 없는 데는 투매가 안 나왔어요. 투매 안 나왔다니까. 네. 차이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 개미들이 그냥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던지는 거예요. 그걸 겁먹어서. 그러면 자 낮에 이건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소리인데 이건 이제 종목마다 이제 다 틀려요. 네. 종목마다 약간씩 틀릴 텐데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낮에 했던 얘기를 밤에 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대놓고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가 최근에 DTNCR을 여기서 사겠다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회원 중에도 한 몇 분 있었어요. 사고 싶다고. 우린 여기서 다 팔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 팔고 나갔다고. 근데 여기서 막 사고 싶으시다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라고. 뜯어 말렸단 말이에요. 사지 말라고. 그렇게 좋으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팔았겠느냐. 팔았어도 내가 또 사지 않겠느냐. 안 사지 않느냐. 딴 거 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렇게 말렸었는데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10,000원쯤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자 이제 8,000원이 됐죠. 이게 종가가. 그러면 마이너스 20%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겠죠.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절할까요? 두 번째 질문 뭔지 아세요? 추가 매수도 될까요? 뭘 타거나 또는 신규 매수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그냥 홀딩해도 될까요? 이거 물어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손절하냐, 추가 매수를 하냐, 홀딩하냐,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자 손절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손절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가짜 음봉이라서? 아니 이건 진짜 음봉이에요. 세력들이 매도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개미들이 워낙 많이 들고 있어서 투매가 심하게 나온 거거든요. 손절하냐고 물어보면 아니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반등 나올 때 팔으라고. 손해를 좀 줄인 다음에 파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추가 매수 하냐 해도 되냐고 물어보죠. 그럼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오늘의 바닥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양봉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량 비중을 더 늘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정신과 약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해야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세 번째, 그럼 홀딩해도 되나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 홀딩 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종목을 잠시만요. 이상한 사람 들어왔어요. 네. 홀딩하지 말라고. 왜냐면 여기서 홀딩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거 한동훈 대통령 될 때까지 들고 있으면 또 많이 가지 않을까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셋 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손해보고 팔 건 없는데 반등 나올 때 그때 잘 파시라고. 대신에 추가랑 나올 수 있으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신 분들은 요것만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 가세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글을 써가지고 이 글 좀 올려버리게. 네. 이해 가시죠? 네.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개미들 많이 사서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종목을 좀 바꿔볼게요. 태양금속을 누가 물어봐요? 태양금속을. 태양금속을 제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4,000원대에서 제가 3,500원이라서 지금 20% 정도 손실인데, 선생님 이거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홀딩할까요? 네,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차트가 너무 대놓고 예쁘다고, 너무 대놓고 잘 만들어놨다고, 마치 그 마네킹 찍어내듯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최대한 빨리 잘라내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최대한 빨리 잘라내는 게 낫다. 이게 정말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한 게 맞으면 이런 음봉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런 음봉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길 왜 깨요 이게? 이 거래가 이만큼 있는데, 이 거래량은 여기보다 많아요. 꼭지에서 이만큼이었거든요. 이거보다 훨씬 많다니까. 근데 여길 왜 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반등 나오면 즉각 처리하고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얘기를 못 해드리니까 참고해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급락한 종목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파스넷 얘기 누누이 했잖아요. 처음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뭐예요? 앞에서 대장 역할 했던 종목들 지금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는 그거였죠. 이거는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간 거다. 눌림목이 아니다. 그냥 안 간 거다, 못 간 거다. 그러나 개미들은 많이 들고 있다.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대번 투매 나오니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방도 그렇고. 이런 거는 가슴 아프지만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된다.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닌데 더뎌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부방은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용 보기 싫은데 또 봐야 되겠다. 신용 답답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종목 이것저것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최대한 얘기할 거니까 이거 봐달라 저거 봐달라 하지 마세요. 네. 저는 그러면 그걸 안 보려고 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차피 보여드릴 건데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안 하려고 해요.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네. 최대한 얘기할 거니까 아셨죠? 네. 오늘은 도움 드리려고 방송 연 거니까 그렇게 글 안 쓰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냥 약간 잘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네. 그 다음에 태양금속도 개미들 많이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캡 있죠. 계속 그랬잖아요. 디지캡 애매하다고, 되게 애매하다고. 이게 오늘 급등하다가 급락했는데 거래도 많고요. 최근에 또 신용이 늘었어요. 아무튼 지금 봐도 되게 애매해요. 유니드 BT 플러스는 거의 이것도 회복되는데 좀 회복이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올라간 것도 별로 없는데 신용만 늘어났거든요. 신용이 무려 7%대예요. 요즘에 옛날에는 2, 3년 전에는 신용 7%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었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요 정도.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지금 7%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익스프레스 이거는 뭐 급등이라도 했다 떨어졌으니까 됐고, 그죠? 네.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다 최근에 급등했거나 개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디지켓까지가 그렇죠. 그 다음에 DTNCR로 아까 얘기했던 거.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한동훈 테마주인데 개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이거하고 뭐라 그랬어요? 태평양 물산이라고 그랬죠. 두 개 딱 찍어서 얘기했죠. 이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거래는 별로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개미들이 투명한 거예요. 개미들이 투명한 거라고. 그것도 똑같아요. 반등 나올 때 파시거나 그러면 돼요. 대신에 이건 언제 어떻게 올라오느냐, 여기에서 매수한 개미들이 빨리 포기를 해야 이제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개미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평양 물산 물린 개미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자 우리 절대 한 주도 팔지 맙시다. 팔면 안 돼요. 배신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통 이런 식으로 태평양 물산이나 DTNCR처럼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개미들끼리 어느 특정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모여가지고 막 이러죠. 절대 팔지 말자. 팔면 배신자다. 팔지 마라. 우린 끝까지 간다. 뭐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죠.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요? 개미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그럼 개미들이 그걸 팔아야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가라. 나가라. 빨리 손절하고 나가라. 그래야 끝나는데 나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들이 나갈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끼리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이제 차트를 더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 보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재료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한동훈 씨가 오늘 비대위원장 수락했다고 해서 개미들이 재료 나왔으니까 끝났네 이러면서 던진 거거든요.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태평양물산하고 DTNCR하고 처음에 핀거 이런 종목들, 협진 이런 것들이 급등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것도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태평양물산이랑 거의 비슷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하고 아까 오픈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인수외부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근데 처음에 그 DTNCR하고 이렇게 급등했을 때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기 비대위원장 될까봐 그 재료로 이게 급등했습니까? 맞으면 1번, 아니다 4번. 요거까지만 한번 찍어보세요. 맞으면 1번, 아니다 4번. 한동훈 씨 비대위원장 될까봐 혹시 그것 때문에 이게 급등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재료가 사라졌냐 이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11월 달에는요, 비대위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몰랐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시죠? 처음에는 저기 10월 달에, 그죠? 추석 세고 와서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김기현 씨가 무리하게 저기 하다가 크게 실패했죠? 그래가지고 당에 위기가 오니까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 이제 모셔다가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혁신위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김기현 씨 같은 사람들 나가라 그랬더니 김기현 씨가 안 나가고 버틴 게다가 시간 질질 끌다가 망신당하고 뭐 한 거예요? 당대표만 사퇴하고 국회의원직을 지키려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의 위기가 왔다, 비상이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당대표가 사퇴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이제 한 2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비대위원장이에요. 열흘 전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DTNCRO가 이거하고 요거는 비대위원장이랑 상관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이 난리를 지겨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재료가 사라졌다는 거죠?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손절할 필요도 없고 오래 들고 갈 생각도 하지 말고 더 사지도 마라. 끝난 건 아니다. 눌림목이 맞긴 맞았는데 개미들이 잔뜩 사놓고 자기들이 사놓고 겁이 나니까 던진 거예요. 세력이 던진 게 아니라 개미들이 던진 거거든. 세력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이 사람들 내보낸다고 막 누르고 난리를 지겨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건 끝났어, 이건 끝났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던지고 있으니까 세력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응? 항상 내 생각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도 땡큐죠. 우리 회원들도 땡큐고. 왜? 이쪽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이미 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 여기가 이렇게 음봉 맞으면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씨가 내일부터 일을 열심히 얼마나 많이 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한동훈 씨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저도 제가 뭐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라서 100%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판사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판결을 해야 될 때는 뭐 심사숙고해야 되니까 재판 하나 하는데 몇 달씩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죠? 검사 얘기도 들어보고 범인 얘기도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검사들은 스타일이 어떠냐면 범죄자들을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자한테 이제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수사하고 뭐 체포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렇죠? 검사들은 일하는 스타일이 어떠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아까 한동훈 씨 제가 봤거든요. 이임식 할 때 법무부에서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끝났고요.
후임 장관 지명 안 하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겠어요.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달에 이제 그 3.1절 끝나고 나서 바로 사퇴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 만나서 밥 먹었다, 어디 누구 만나서 지나가는 게 사진 찍혔다, 그러면 그 테마주가 막 갔어요. 한동훈 씨가 지금 맡은 역할이 뭐죠?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이게 뭐냐면 임시 국민의힘 당대표예요. 그럼 당대표는 뭐 하겠어요? 뭐 국회의원 될 사람들 뭐 정리하고 뽑고 그런 것도 하겠지만, 그쵸?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자리 아닌가요? 인사권하고 예산안을 지고 정책 주도를 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겠죠. 여태까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사람을 되게 싫어했으니까 공격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냥 임명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수비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무서워질걸요. 한동훈 씨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공격적일 거고, 상대방 검사들 특징이 이거라니까요.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립니다. 촤차작 해버립니다. 근데 김기현 씨 아까 얘기했었죠. 김기현 씨는 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날 다 샜잖아요. 욕만 잔뜩 얻어먹고. 근데 한동훈 씨는 스타일이 다르죠. 응?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것저것 막 움직이고 무슨 얘기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정책주나 인맥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오히려 호재 아닌가요? 내일부터 나도 기대가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 이러면서 내 돈 이러면서 그냥 두려우니까 막 손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종목들 급락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한탄을 했거든요. 회원들 앞에서. 이분들은 이렇게 할 바에는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갖고 겁먹어서 팔 것 같으면 대선주는 테마주 중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게 대선주하고 바이오주예요. 근데 이런 거 갖고 힘들어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디로 가세요? 우체국으로. 우체국 가가지고 돈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그게 돈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바에는 주식 안 하는 게 맞다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게 지금 억지입니까? 억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일부터 얼마나 또 부지런히 또 다니겠어요. 사람 보세요. 군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몸에. 나이가 50이나 됐는데 누가 그 얼굴을 50으로 봐요. 얼마나 재바르게 휙휙 이제 움직이겠어요, 그죠? 네. 그게 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누굴 만나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게 다 이슈가 돼서 테마주가 될 텐데, 총선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 한동훈 씨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죠?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건 부지런히 움직일걸요? 공감하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한동훈 씨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민주당을 사랑하시건 지지하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말건 관심이 없건, 네? 트럼프를 지지하건 바이든을 지지하건, 네. 뭐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안 거는 뭐예요?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박살이 난 거죠. 확인이 됐죠, 그죠? 네. 개미들이 안 들어가서 박살이 안 난 데가 있어요. 오늘 우리 방에 오늘도 한동훈 테마주 추천 나가는데 오늘 그 친구 멀쩡하게 끝났어요. 멀쩡하다니까. 네. 근데 종목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엄청나게 들어오셨거든요. 평상시에 한 0.5배는 더 들어오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그 종목도 얘기했다가 무슨 또 큰일 날라고, 그죠? 네. 한국 수출 포장을 내가 괜히 무방해서 언급을 했나 싶어요. 이 멀쩡한 게 오늘 마이너스 7% 떨어지길래 내가 이거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영향 준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 죽겠어요, 얘한테. 멀쩡한 종목 떨어지게 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언급 안 한 종목들은 멀쩡해요, 다. 근데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다 알아요. 나중에 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개미들이 많이 산 것만 박살을 냈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DTNC 하루까지 얘기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원익큐브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개미들이 많이 샀겠죠. 주저앉았고
이거 보시겠어요? 이민 정책주 중에서 오픈롤 마이너스 14% 보세요. DTNCRO랑 거의 똑같은 차트 아니에요? 안 떨어지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뭐 했는 줄 아세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전저점을 살짝 깼잖아요, 여기. 얼마나 또 불안했겠어요.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민 정책주 중에서 딱 두 개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두 개를 오픈롤하고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오늘 이 두 개가 하나는 14% 하나는 7% 급락했죠. 근데 보세요. CU박스 오늘 크게 떨어진 거 있나요? 똑같은 이민 정책주인데 엑스퓨어 떨어지긴 뭘 떨어져요. 신시웨이 멀쩡하잖아요. 데미지가 없다니까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슈프리마 HQ 아무런 데미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려면 많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김 실장님이 저출산 관련주 하신다고 하니까 패스. 네. 시간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고. 네. 그리고 깨끗한 나라 있죠. 청주 지역 관련된 거 깨끗한 나라 마이너스 5%. 근데 가벼워요. 이 정도면 가벼운 데미지인데 이게 청주 출마 가능성 때문에 급등했던 것 중에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게 깨끗한 나라예요. 근데 별로 안 산 게 영보화학이고 영보화학은 오늘 14% 급등했었어요. 그렇죠? 14% 급등했다. 다른 종목 때문에 오히려 떨어진 것 같고요. 멀쩡했다니까요. 네. 멀쩡해요 대부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네. 한동훈 테마주들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될까봐 그 기대감에 급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락한 거는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종목에서 개미들이 불안해서 손절을 때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 사지 말고 최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제하고 엊그제. 내가 매수한 종목이 개미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사시든지 하라고. 그러면 답 나오지 않겠냐고. 거기서만 이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데미지를 한번 이렇게 입으면 회복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데미지를 안 입은 밑바닥에서 눌림목 나와 있는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은 앞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앞에서 2년 전에 윤석열 테마주도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옛날에 다 있었던 거라고. 제가 무슨 신기가 있고 총기가 있고 무슨 뭐 무당기가 있어가지고 이걸 예언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고. 저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에요. 네. 앞에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얘기를 쭉 해드렸던 거고 그게 일일이 다 맞는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는지 아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말렸던 거예요. 어쨌든 제 얘기 듣고서 이제 조심하셨던 분들은 피해가 없으실 거고 조금 더 가겠지 싶어서 들고 있다가 오늘 음봉 맞으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세요. 아셨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훈 씨 이제 일 시작한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네. 지금 시간이 많으면 옛날에 요런 데서 막 급락한 차트들 다른 대선주들 있잖아요. 급락했다고 올라간 거만 여러 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해서 이렇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 오늘 되게 기쁜 게 뭐냐면 태양금속은 음봉 맞았잖아요. 이런 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 우선주들이 안 가야 꺾여야 본주가 간다고. 그죠? 네. 대상호도 오늘 좀 꺾였고, 그죠? 네. 아직 끝났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태양금속 우선주 이런 거 보면 확실하게 꺾인 거는 맞거든요. 이런 음봉 한 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본주 이제 보통주들이 이제 갈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만 오늘 조금 시끄러웠지 저쪽에 뭐 부국철강 이런 거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그 다음에 PM풍년 예뻐요. 물론 사람들이 안 사겠죠. 정보점이라서. 네. 멀쩡하고요. 한도 저기 뭐 조국 그 다음에 심지어 어제 안철수 씨한테 뭐 XX라고 욕했던 이준석 관련주도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뭐였냐? 한동훈 씨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동훈 관련주를 많이 들고 있던 개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이 겁을 먹어서 투매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불편하셨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이제 저 드릴게요. 그러면 DTNCRO하고 태평양부산 지금 사도 되나요?
항상 개미들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DTNC 아로하고 태평양 울산 지금 사도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걸 왜 사냐고. 이거 말고 밑바닥에서 지금 매집만 시켜놓고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저거 사야 되겠습니까? 딴 거 사면 되지. 맞죠? 시야를 넓히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계속 하고 싶다 그러시면 혼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아 정말 힘들다, 돌아와서 편안하게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방에 2017년이면은 외환위기란다. 미중무역 전쟁 터지기 직전에 회원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벌써 한 6년, 7년 됐다. 7년 차 되겠구나. 그죠? 내년이면 8년 차세요. 좀 전에 1년 6개월 결제했어요. 라이브 회원이신데 1년 6개월 장기 결제했다고. 그분은 항상 1년 6개월씩 결제해요. 기존 회원들은 그렇게 가요. 길게. 여러분들은 한 달 해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죠? 기존 회원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분이 아까 재원장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년에 주식 많이 갈 것 같다고. 네. 그분 말씀이 맞을 겁니다. 왜겠어요? 돈을 벌어봤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는 답답하지만 좋아지면 금방 또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동훈 테마주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세요. 대선주는 겁먹으면 절대 돈 못 벌어요. 내일도 저녁방송 진행하니까 계속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이제 이렇게 음봉을 맞으면 한 2, 3일 지켜보면 돼요.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하루 더 체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체크해보면은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믿으세요. 제가 한동훈 씨를 좋아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만 아마 굉장히 부지런할 겁니다. 옛날에 그 이모 씨 아들 모 준석군이라고 그 땡땡땡이 있죠, 그죠? 네. 땡땡땡이라고 할게요. 네. 맨날 돌아다니면서 지 잘났다고 그러고 남 욕하고 댕기고 어른들 막 함부로 욕하고 댕기는 그놈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공산당보다 요즘에 이준석이 더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아무튼 네. 이준석보다는 100배 1000배 잘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 들고서 오늘 마음고생하신 분들 다 털어버리시고 내일 또 생각하면 되니까. 아셨죠? 네.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미들이 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도 버는 거고.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음부터는 개미들 많은 데 들어가지 마시고 개미들 없는 데 들어가시면 되잖아. 그죠? 네. 오늘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술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이런 거 갖고 술 먹으면은 주식 못 한다니까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제 뒤에 방송 진행하시는 우리 김 실장님이 이분도 대선주 되게 잘하세요. 실력이 없거나 약간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제가 추천 안 하겠죠. 그죠? 네. 오늘은 저출산 관련주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동훈 테마주 중에서 유일하게 아주 세게 급등한 게 누군지 아세요? 저출산이거든.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캐리소프트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쌈지엔터는 오늘 급락했는데 아마 쌈지엔터가 왜 급락했는지 아마 그것도 얘기할 겁니다. 어떤 건 급등하고 어떤 건 급등을 안 하고 어떤 건 급락했거든요. 그거 비교해서 얘기를 쭉 하실 건데 설명 되게 잘해 주실 것 같으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방 회원이면서 김 실장님 문자방 가입한 회원이 20명이 넘어요. 네. 양다리 걸친 분들 많아요. 네. 내가 가라 그랬어요. 괜찮다. 네. 잘하니까 네. 라이브는 제 거 듣고 문자방은 이분 것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한 달 해볼까 말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의심하지 말고 들어올 거면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이번 방송 들어보세요. 아마 저출산 관련주들 지금 살자리에 있는 것도 많거든.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